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지금 거의 99.9% 끊어져가지고. 돌연사로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플라크의 정체.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막힌 혈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이상 신호.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지금 이 소중한 통로가 위험하다. 혈관은 우리 몸의 피를 심장과 여러 장기, 세포 조직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죠. 길이만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길인데요. 그럼 혈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장을 떠난 피는 대동맥과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한 다음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원스럽게 달려야 할 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아예 막혀버려 혈액순환이 멈춘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두 달 전 집에 혼자 있던 천은섭 씨는 갑자기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들어오니까는 식탁에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앉았느니까 몸이 안 움직인대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 하지만 여전히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다. 원인은 막힌 뇌혈관. 왼쪽 전두엽이거든요. 이로 인해 급성 뇌경색이 왔다. 뇌경색이 온 부위입니다.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왼쪽 전두엽 쪽에 뇌경색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신경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혈전은 뇌혈관만을 막은 게 아니다. 마비가 오기 전 천은섭 씨는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눈으로 가는 혈관이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망막 혈관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져 있고 그 당시 시력은 거의 실명 상태까지 낮아져 있었고요.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에서 경동맥 협착이 거의 95%가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협착이 이렇게 혈전이 날아가가지고 뇌경색이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눈에 실명이 왔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혈전이 날아가서 눈동맥을 막아서 왼쪽 눈에 실명이 왔던 것으로. 지팡이 넘지 않도록. 뇌졸중과 실명을 가져온 원인. 경동맥을 막고 있던 혈전이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으로 총경동맥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으로 갈라진다.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앞쪽이 손상되면 운동신경 장애가 오고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가 온다. 4일 전 갑자기 쓰러져 실려온 김성남 씨. 뚜렷한 증상은 언어 장애였다. 그때 기억나세요? 일단 이제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뭐. 더 12시는 뭐 하지는 않고. 아직 조금 말씀이 예, 들리는데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잘 안 나요. 네? 잘 안 돼.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 네 개면 다 넣으면은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네. 큰 마비는 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응급 수술이 결정됐다. 더 큰 위험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정상. 여기는 피가 다 잘 가고 있죠. 혈전이 없어요. 네. 여기 혈전이 있는데 와서 보면은 저 위에만 피가 통하는 거예요. 또 지금 까만 게 혈관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 여기 지금 혈전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지금 가운데 떠 있죠. 혈전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떨어지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뇌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막혀있는 혈관, 경동맥을 찾아 들어간다. 이쪽이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목에 있는 동맥이 이제 총경동맥이 여기에 있고요. 아마 요 근처에 지금 혈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동맥을 절개하자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여기요. 지금 이거 보이죠? 네. 피가 굳은 덩어리,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뇌졸중이 일으키겠죠. 자그마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큰 조직이 뇌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치명적인 사실 현재 이것 때문에 중풍이 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은 게 간 것이고 만약에 오늘 수술한 이 조직 중 일부가 탁 떨어져서 갔다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혈관 벽이 손상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들어 응고되는데 이 덩어리가 혈전이다. 그러나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등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길 때 혈전이 쌓이는데 경동맥에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유발된다. 저 혈전이 생기는데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저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였죠. 대부분의 경동맥 협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서 건강검진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식 씨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 식은땀이 먼저 나듬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손, 발로 이런 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게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큰 파편이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작은 것들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그런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어지럽다든지 뭐 잠깐 몸을 못 움직이는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남성식 씨의 경동맥을 막히게 한 것은 혈관 안에 생성된 플라크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위는 플락이 있어갖고 좀 보이는 부위고 플락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부위예요. 경동맥을 절개하자 혈관을 막고 있던 플라크가 보인다. 경동맥을 막고 뇌경색을 일으킨 과정은 혈전과 비슷했지만 플라크는 전혀 다른 위험인자다.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갖고 플로가 치고 들어가면 이게 떨어져 내려가서 뇌졸중이 있어요. 저 파편들이 튀어가지고 그 혈관에 그 지방이나 기름기 같은 게 끼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플락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플락은 처음에는 판을 형성하지만 점점 그 물체를 이루게 돼갖고 결국은 그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런 플락은 대개 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가 굳어진 혈전,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된 플라크, 우리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혈전, 플라크가 쌓여 우리 몸 혈관을 좁히고 탄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맥이 좁아지고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혈관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로 혈관 나이가 주목받고 있다. 동갑의 지원자 2명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그래도 좀 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나름대로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맥파 검사, 심장 파동에 따른 동맥압 변화와 혈류 속도를 측정해서 동맥 경화도와 혈관 탄성도를 추정, 혈관 나이를 산정한다. 자, 두 분의 한번 혈관 나이를. 많이 나왔는데 더 위로 나왔는데요. 혈관 나이가 만 나이로 4살. 4살. 더 젊게 나오지 않았는데 약간 쇼크인데. 쇼크예요? 네, 약간 쇼크인데. 젊게 나왔네요. 네. 45세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만족합니다. 만족하세요? 네,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동갑인 두 지원자의 혈관 나이는 7살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다른 혈관 나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혈관 나이가 적게 나온 안종현 씨는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다. 제 키가 169.5에 몸무게가 73kg까지 나갔습니다. 바지가 36이나 되는 사이즈까지 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집에 맞는 옷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져 건강까지 염려됐다는 안종현 씨. 다이어트를 위해 9년 전부터 암벽 등반을 시작했다. 그동안 체중은 15kg이 줄고 온몸에 좋은 근육이 늘었다.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런 걸 섭취해주면 또 파워가 생깁니다.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 중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고 평소 식사량은 반으로 줄였다. 건강으로 시작한 운동은 그의 생활 습관을 바꿔놓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분의 혈관 나이를 원래 나이보다 젊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현재 48살인데 혈관 나이는 52세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현재대로 계속 가져갈 경우 앞으로 더 혈관 나이가 들게 돼서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58세지만 혈관 나이는 10살 이상 제 나이보다 더 나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혈관 건강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38살 조찬행 씨는 지난 겨울 어느 날 출근길에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철 타고 또 내려서 또 박감꿈이 맞추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원인은 협심증.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심장 혈관 대부분이 막혀 있었다. 근데 제일 심한 부위는 요 부위였어요. 99% 막혔다 그래요. 심장 혈관 3개 중에 요 가운데 부분, 제일 중요한 혈관의 입구 부분이 아주 99.9% 실같이 붙어 있었어요. 다 막혀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이나 한 2주만 늦었어도 거기 막히면은 그 심근경색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듯 돌연사로 가는 그런 직전 상태였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결정됐다. 좁아진 혈관에 금속망인 스텐트를 넣고 풍선 카테터로 확장 삽입한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심장 혈관은 다시 확장됐다. 나이 38살. 조찬행 씨는 자신에게 닥친 가슴 통증이 심근경색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게 아주 좋아요. 오늘 만점이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체중만 항상 제일 어린 심근경색증 환자 본 게 22살 있거든요. 뭐 26살도 있고 28살도 있습니다. 이게 이 40대 이의 심근경색증이 한 8,500명 분석을 해봤는데 3%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젊은 나이일수록 이 심령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증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체했다고 해서 손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시술 이후 조찬행 씨는 일주일에 3번 체육관을 찾는다.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도 끊었고 식단은 철저히 관리한다. 한 5개월 전, 6개월 전, 5, 6개월 전이요. 다시는 이제 이 신세를 안 져야죠. 이게 병원에 와서 애들이 지금. 병원에서 애들이 지금 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스텐트 시술도 다시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조찬행 씨는 잊지 않고 있다.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병은 새 인생 사는 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새 인생 사는 겁니다. 채영 씨는 5년 전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저기 니글거리고 좀 통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거라고 나서 그 느낌이 들어가 이제 바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가족분들하고 같이 계시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다시 막혔다. 스텐트를 넣었었던 이 부위도 안쪽에 전부 다 협착이 생겨서 막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막혀버려서 지금 거의 99.9% 여기 끊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협착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스텐트를 넣는 거가 많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관상동맥들도 거의 막힌 상황. 관상동맥 우회술이 결정됐다. 가슴을 열자 심장이 보인다. 이제 막힌 심장 혈관을 찾아야 한다. 여기 보이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에요. 이 보이는 여기를 박리를 해서 채취한 혈관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가지로 심장을 감싸고 있다. 우관상동맥, 그리고 왼쪽 심장에 두 개의 관상동맥으로 나뉘어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가슴 안쪽 내흉동맥이나 팔목, 다리 혈관을 절개해서 우회 혈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먼저 가슴과 다리 두 부위에서 우회할 혈관을 찾는다. 이 내흉동맥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 혈관을 꼭 연결해 줍니다. 다리에서 수술에 쓰일 정맥도 절제했다. 이 대체 혈관으로 거의 막힌 관상동맥 3개를 연결해야 한다. 수술 전 과정은 심장 박동을 유지한 채 이루어진다. 그만큼 극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슴 쪽으로 가는 내흉동맥의 한쪽을 끊어 옮겨 관상동맥에 연결한다. 다리에서 떼어온 혈관은 먼저 대동맥에 연결하고 좌관상동맥을 지나 우관상동맥으로 연이어 연결했다. 이 새로운 혈관들을 통해 심장 근육에 혈류 공급이 원활해진다. 우회 혈관 연결이 끝났다. 멈출 수도 있었던 심장이 뛰고 있다.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혈관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서른네 살 전승석 씨는 다리동맥이 막혔다. 하지동맥 폐색증. 빼도 됩니까? 네. 흔히 버거시병으로 불리는 질환. 발가락 사이 괴사 현상이 시작됐다. 모세 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게 지금 뭐 상처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요. 원래는 새끼 손톱만 했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계속 커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지독한 통증. 근데 이게 지금 통증 자체가 엄청 심해요. 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찌릿찌릿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오히려 지금 이 고통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자르고 그냥 아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후회 많이 하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였죠. 처음에 5년 전에는 엄지발가락에 발병했다. 이거 좀 잘라내고 아니요, 안 잘. 동맥이 막혀 있으니까 이쪽에 정맥을 잘라다가 이렇게 동맥으로 이어붙이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엔 허벅지 혈관을 잘라내 우회 혈관을 만들어 치료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리 혈관이 다시 막혔다. 복부 대동맥에서부터 이렇게 분지가 돼서 뭐 일자로 쭉 잘 가야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 밑에 오면은 하나, 둘, 세 갈래 정도 되는 중요한 혈관들이 이렇게 해서 발끝까지 가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하얀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죠.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막혔고 장단지인데도 일부는 보이지만은 연결이 될 수 없는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발가락부터 이제 조직이 죽게 되는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버거시병은 괴사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다리를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혈관 우회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로 모세 혈관까지 치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힘든 상황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악화가 된다 하면은 그 괴사된 범위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게 되면 결국 다리를 잃게 돼서 좀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최근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리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활용한 치료법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150여 명의 버거시병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냈다. 줄기세포 치료 전에는 이쪽 부분에는 혈관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하고 나서는 이와 같이 좋은 혈관이 새로 생기고 이 주위에도 많은 혈관들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자체가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혈관, 국도, 측부술한 혈관을 만드는 그런 효과 하나. 최근에 밝혀진 것은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로 인해서 통증의 감소 효과라든가 전승석 씨의 줄기세포 시술날, 엉덩이뼈 장골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막힌 혈관 주변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70%의 환자들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과 산소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면은 그 조직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못 먹거나 적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느 조직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조직이 괴사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뇌경색,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건강,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6년째 계속되던 1945년 2월,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이렇게 연합국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얄타에 모입니다. 그런데 종전을 위해 한뜻으로 모였던 얄타 회담의 세 지도자는 역설적이게도 훗날 공통적인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혈관 질환이었죠. 뇌심혈관 질환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오늘도 심혈관 센터엔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한 100m도 안 뛰었는데 쓰러졌어요. 담배를 제가 이제 많이 피웠었습니다. 큰 줄이다 맥혔대.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한테 사는 사람은 없지. 사람은 약 먹지. 운전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소한이라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50대 중반부터 당뇨가 오셔갖고 내 몸의 혈관을 막는 각양각색의 원인들. 혈관은 습관이에요. 습관 질환입니다.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최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나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하나만 있는 분이 되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뚱뚱한 분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또 혈압도 높으세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또 되게 야채들 잘 안 드시거든요. 이분들이 담배를 또 많이 피십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여러 개 있을수록 이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데 대개 다 2개, 3개 이상은 꼭 갖고 다니세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혈관 질환 예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금방 재발을 해요. 확실한 방법은 금연입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고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흡연이다. 흡연은 심근경색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던 위험인자였고 뇌경색 환자들에게서도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위험 요인으로 집계됐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만성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위험인자와 달리 금연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 달 전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윤종기 씨. 혈색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맨날 먹고 놀으니까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는 40년 만에 처음 금연을 시작했다. 담배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인가 두 번 피고선 안 폈어요. 40년 된 핀 담배를 하루쯤에 딱 끊는다는 게 그 중독이 그냥. 지난 6월에 받은 스텐트 시술. 윤종기 씨에겐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다. 몇 번째요? 기억하세요? 6번인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데 꼭 이걸 반복을 해야 될까요? 담배를 피워서. 안타깝습니다. 무려 6번이나 똑같은 시술을 받았다. 심장혈관 재협착 때문이다. 문제는 담배. 본인은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흡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경련이나 독립개발적인 진행 이런 것들은. 세 달 전 7번째 시술 후 비로소 시작된 금연. 안녕하세요. 담배를 끊으셨어요? 예. 아유, 너무나 힘들어서요. 저기 하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본인한테 그것도 안 된다는데요. 심장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금연이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연을 하고 5년이 지난 후 심근경색 위험이 약 33에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진에 관한 담배를 끊고 나서 3년이 지나면은 처음 한 대도 안 핀 사람하고 위험이 같아져요. 3년만 안 피면 한 대도 안 핀 사람하고 최소한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똑같아진다는 거니까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1, 2위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두 질환 모두 재발 방지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금연이다. 흡연을 하는 뇌졸중 환자들이 금연을 하게 되면 약 2년 정도 후부터 위험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한 5년이 지나면 거의 흡연을 하지 않던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위험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치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은 실제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작진은 지원자들과 함께 금연을 시도해보았다. 떡집을 운영하는 56세 백광상 씨. 생으로 까서 우리 지금 막 깐 거거든요. 누나와 형이 뇌혈관 질병이 있음에도 40년째 담배를 피워왔다. 일이 힘드니까 짬짬이 일종의 이제 몸에 밴 습관이겠죠. 요즘은 보통 뭐 한 세각 수준. 무지하게 태우신다, 선생님은. 두 번째 참가자 최종원 씨.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다. 경기장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경기가 졌을 때, 이겼을 때, 이겼을 때는 또 이겨서 행복해서 또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 오는. 하루 한 갑 반 정도요? 예. 참가자 중 최연소자 박인규 씨. 애가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애들한테 너무 안 좋다고 와이프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담배 끊는 게 모두 다 소원으로 막 그 정도까지 원해서요. 담배 피는 사연도 가지가지. 그러나 금연을 향한 소망은 똑같다. 이렇게 혈관 건강을 위한 금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먼저 현재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맥파 검사와 다양한 검사를 받았다. 또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뇌의 반응을 확인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월요일 아침에 저거 한 대 피는 게 낙이었는데
기거원 죽겠구만. 그냥 확 피러 가. 평소에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평소에 그것을 피웠죠. 아주 기분 좋게. 다양한 유혹 앞에서 이루지 못한 금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흡연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확실히 끊고 싶어요. 팔 일 후 제작진은 떡집을 운영하는 백왕상 씨를 찾았다. 네, 안 폈어요. 한 대도 한 가지도 안 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물 많이 먹고 과일 먹고 그러니까는 네. 그냥 쿵탕쿵탕 놀라면 쿵탕 뛰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럴 때는. 네. 좀 터지나마면 좀 더 심하시겠지, 지금보다는. 담배를 이기기 위해 갖은 노력 중인 백왕상 씨. 여기 병원에서 준 패치. 네. 이것도 병원에서 준 약들. 열심히 그냥 담배하고 싸우고 계시네요. 네. 담배가 생각날 때면 물을 마신다. 몸은 피곤하고 금단 증상에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담배와 싸우고 있다. 가족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나의 장래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더 마음을 더 다잡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피고 있습니다. 최종원 씨도 금연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 그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낀다. 보세요. 아주 괜찮거든요. 이렇게 팔을 못 들었어요, 예전에. 편두통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일단 화색이 거울 앞에 서면 화색이 도는 것 같아서 칙칙한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더욱 떳떳해졌다는 최종원 씨. 간장님 건강하세요. 금연 17일 후 안녕하세요. 참가자들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지금 아주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혀 담배를 안 피죠. 전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았어요? 모두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 신체 변화를 측정해본다. 맥파 속도의 감소는 혈관 경직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인규 씨의 경우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다른 참가자들도 맥파 속도가 감소했다. 17일간의 금연만으로도 혈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도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 더 떨어졌고 혈관이 막혀 있는 정도도 조금 더 떨어지는 좀 더 안정 상태가 되는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얼른 한 대 후딱 피고 오자.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한 뇌파 검사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엔 흡연 욕구를 자극하면 후두부의 알파파가 크게 변했다. 하지만 금연 17일 후 흡연 자극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즉, 흡연 욕구가 크게 감소된 것이다. 호흡 시 이산화탄소 농도도 크게 감소했고 평균 니코틴 의존도도 낮아졌다. 그만큼 우리 몸은 금연하고 난 이후부터 훨씬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금연의 필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는 거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이곳에서 경동맥 두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And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in a high polluted part of the city versus a low polluted part of the city translated to about a 30% increase in the change over time that you would see in the thickness of your carotid artery. 6개 대도시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과 덜한 지역을 구분 조사한 결과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경동맥 두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경동맥 내막을 더 두껍게 한다는 결과다. 두꺼워진 경동맥은 결국 혈관 질환을 만들 수 있다. And that suggests to us that it's not just that air pollution can trigger the heart attack or stroke from existing disease, but it actually may form new disease because we see that it's building up of this plaque in your arteries over time. 또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선 폭음과 혈관의 관계를 연구했다. 폭음 이후 3, 4일 동안 혈관에 불순물이 쌓이는 것을 밝혔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현재 혈관 위험 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5배 아래로 해서 2위가 암이에요. 당뇨병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당뇨병의 사망 원인의 주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그 혈관 질환이 이 망국병으로 간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죠. 금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박인규 씨. 지금은 2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이제 3주째 금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몸이요? 느낌상으로는 제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덜 피곤하다는 거. 금연 후 달라진 또 한 가지. 액션! 이제는 거리낌 없이 아이들을 안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아무리 싫어도 담배 피우면 손에 냄새가 배서 애들 만지면 냄새가 많이 나죠. 지금은 뽀뽀해도 그렇게 미안하고 이러지 않아. 뭐 할 거야? 상해 춤출 거야? 오케이. 아이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인규 씨.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박기야, 아이고 잘하네. 그의 금연은 가족들을 기쁘게 했다. MRI를 찍었더니만 뇌동맥류가 나타났어요. 혈관 쪽에서? 네, 혈관 쪽에서.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엄마를 그런 걸 담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니까. 식단에도 변화가 왔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식탁. 니네 엄마 말대로 진짜 고기는 하나도 없이 만드는데. 어린이집 선생님 전화 좀 해가지고 먹으면 돼?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채식의 비중을 늘렸다. 20여일간의 금연은 인규 씨 가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 저희 가족이 전반적으로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애들 데리고 나이도 조금 선선해지니까 공원 가서 운동도 좀 많이 좀 뛰는 거 좀 많이 해서 땀 빼고 와서 이제 씻기도 하고 담배만 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전체적으로 가족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를 안 피니까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싶고 더 운동하고 싶고 안 좋은 거는 술도 좀 덜 먹고 싶고요. 그래서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혈관 질환. 하지만 혈관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 중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다. 평소 무심코 넘기는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데서 혈관의 건강이 시작된다. 동맥경화가 나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 2살 때부터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혈관 관리는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60이시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혈관은 좋아집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 허리. 참을 수 없는 허리 통증. 허리를 지키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 저 허리만 안 아프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 일상생활도 거의 할 수가 없고. 통증이 있을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허리보호대. 하지만 과연 허리보호대가 요통을 낫게 해주나요? 임선아 씨는 요즘 지지대가 없으면 걸음 옮기는 것도 힘들다. 바로 극심한 요통 때문이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은 이제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 만큼 심해졌다. 묵직하게 아프고 걸을 때 많이 아프고 서서 일할 때 이제 점점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 빼 있는 데라. 요통이 심해질 때마다 임선아 씨가 꼭 찾는 것이 있다. 허리를 압박해주는 보호대다.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걷는 것도 편해진다는 임선아 씨. 순간순간은 그래도 힘이 되는 거죠. 약간 허리에 힘을 주니까 힘이 있고 그 의지가 되는 거죠. 그냥 있으면 아픈데도 허리에 이제 하고 나면 허리에 이제 좀 힘이 가잖아요. 현재 임선아 씨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 정확한 검진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와 문진을 실시했다. 특히 지금 여기 3, 4번 같은 경우는 뼈가 지금 어긋나 있어서 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뒤쪽으로 신경이 눌려서 앞쪽 허벅지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쉬고 있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별로 없다가 조금만 이제 걸으면 예를 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은 이제 허리 및 이제 아래쪽 다리 쪽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척추관 협착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선아 씨가 자주 착용하던 허리 보호대는 그녀의 요통 치료에 도움이 됐을까?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이 보조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척추에 힘을 잘 받지 못하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보호대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흔히 허리가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서 있을 때 압력보다 앉아 있을 때 약 1.4배 정도 허리에 더 부담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장시간 차를 탄다든지 조금 뭐 무거운 거를 조금 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짧게 우리가 보조기를 이용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급성 통증으로 보조기를 사용할 때도 보통 이제 급성 통증이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좀 보조기를 사용하고요. 통증이 완화됐을 때는 보조기 사용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한 번쯤 경험해 봤다고 할 만큼 흔한 통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통증만 없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척추 질환은 그 병명이 수없이 다양하며 통증의 원인도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채환 씨. 그는 요즘 10년 전 발생했던 요통이 재발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쉽지 않다. 과거 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허리 보호대를 자주 착용했던 임채환 씨. 경미하다고 생각했던 요통이 요즘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보행 자체가 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정상 보행이 돼야만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뭐 언밸런스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이렇게 뭐 오리 걷은 것도 이런 보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임채환 씨의 허리 상태는 좌측 추간판이 탈출해 수술이 요구되는 상태. 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생활하다 보니 척추가 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보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가장 그 다음에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보조기를 차서 몸이 틀어진 거를 막았다고 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리보호대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근력 운동이다. 허리 통증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천연 보호대라 할 수 있는 허리 근육을 운동을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가 좋지 못하신 분들이 척추 안정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어를 강화시키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근력 운동을 강하게 시키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정화 동작부터 먼저 시켜놓고 난이도 있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통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허리 근육 운동을 한 결과 허리 통증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었다. 허리 통증의 많은 원인은 사실은 근육통이라든지 그 주변 연부 조직, 힘줄이라든지 인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 근육이나 그런 주변 조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 중요하고 또 허리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야 허리뼈의 움직임을 잘 보존할 수가 있어서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순자 씨는 외출이 두려울 만큼 극심한 요통에 시달렸다. 걸음이라도 편하게 걷고 싶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순자 씨. 왼쪽 다리가 계속 저리고 걸음을 좀 걸으면 주저앉을 정도로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근력 강화를 해야 된대요. 허리고 뭐 다리고 근력 강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냥 걸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단계별로 근육 운동을 진행한 결과 점점 지팡이를 놓고 허리를 펼 수 있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자 삶이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이순자 씨. 즐겁죠. 제 표정이 좀 자신만만해졌다 그럴까? 좀 당당해졌다 그럴까? 뒷모습에 라인이 생겼답니다. 저는 그거 평생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뭐 날씬해지고 슬림해서 예뻐지고 그게 아니라 건강미가 있대요.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척추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끝에 앉지 말고 등받이에 바짝 대고 앉아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할 때는 15cm 높이의 보조 발 받침대를 마련해서 양발을 번갈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대들보라고 할 만큼 소중히 관리해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바로 세워줄 건강한 허리를 위해 오늘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